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출시되고 나서 참 뭐랄까 물리적인 한계가 뚫려버린 느낌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좀 유치한 게임 해볼게요. 자, 포르쉐 911 터보 S 26년식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력은 701마력 엄청나죠. 그 다음 제로백은 2.4초, 니르 브루크링에서 7분 3초. 자, 그리고 가격은 3억 4천대. 요약하면 제로백 2.4조 차, 그 다음 두 명이 타는데 가격은 3억 4천이다 라는 겁니다. 그 느껴지는 감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코너가 어떻고 뭐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그냥 요약하면 2.4조 짜리 차가 3억 4천이다. 근데 그건 두 명밖에 못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테슬라 모델 S의 플레드입니다. 자, 이건 얼마죠? 기본 가격 1억 3천. 1억 3,800만 줘도 제로백 2.1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놀랍게도 1억 3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속도는 더 빠르다. 적어도 가속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건 문짝이 4개예요. 4명 혹은 5명. 심지어 뒷좌석에 카시트를 두고 4인 가족, 큰아이, 그 다음 카시트에 타야 되는 아이, 그 다음 엄마 아빠 4명이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반면에 3억 4천 달러 배가 넘는 가격에 이 포르쉐 911 터보 S는 2명밖에 못 타죠. 그래서 아이가 있고 특히 거기에서 카시트가 있으면 이 차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과거라고 하면 슈퍼카들, 그럼 그 다음에 슈퍼카 그 바로 밑에 있는 포르쉐 같은 차량들을 보면 가격이 비싸요. 넘사벽으로 비싸고 그 다음 유지비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넘을 수 없는 4차원 아니죠. 한 100차원의 그 자동차로 보면 성능들. 그건 절대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싸지만 그 비싼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야 슈퍼카, 포르쉐 이런 것들을 꿈꾸죠. 근데 꿈꾸는 건 당연한 거야. 가장 빠르게 달리고 싶고 그렇거든. 그러면 가장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슈퍼카나 포르쉐를 타야 돼. 자, 이 논리가 맞아 들어갔어요. 오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차량들이 나오면서 이 물리적인 뭔가가 다 부셔지고 있는 거예요. 아, 빠르게? 테슬라가 더 빠른데? 심지어 편하게? 테슬라 모델 S는 제로백도 2.1초로 더 빠른 데다가 가격은 절반 이하인데 심지어 의자가 4개야. 카시트까지 두고 아이와 편하게 수백 킬로를 장거리 여행도 갈 수 있는데 근데 포르쉐나 슈퍼카는 이 모델 S 플레드보다 느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느린데 심지어 그건 4명이 타고 카시트 두고 장거리 여행을 못 가요. 심지어 그렇게 비효율적인데 느린 차인데 연료비나 유지비는 훨씬 많이 들어요. 이게 예전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어떤 논리예요. 절대 이건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다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와, 대단하다. 돈 많고 저렇게 빠른 엄청난 차를 타는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굳이 저걸 왜 타지? 아니 물론 이제 주면 타고 싶죠. 알아요. 우리가 유치한 얘기해보자는 거잖아요. 주면 타고 싶죠. 근데 내 돈으로 만약에 3억 있다 그러면 나는 슈퍼카를 살 것인가 포르쉐를 살 것인가 모델 S를 살 것인가. 아니 5억 있다고 칩시다. 슈퍼까지 웬만한 것까지 살 수 있는 5억. 자 5억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차를 선택해야 된다. 슈퍼카, 그 다음에 포르쉐 911 터보 S, 그 다음에 모델 S 플레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델 S 플레드를 선택하겠죠. 왜? 더 빠른데 더 저렴하고 유지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구매 가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사실 유지비는 그냥 일반적인 중형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요.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게 테슬라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1억 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타협을 해보죠. 모델 3 퍼포먼스예요. 얼마죠? 차량 가격이 7천이 아니에요. 7천만 원이 아니에요. 6,900만 원대.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이제 한국 정도의 소득에서는. 웬만한 분들은 그냥 1년 소득 정도잖아요. 물론 1년 소득으로 차를 사버리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지비, 물론 그건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기 내서 1년 연봉으로 차값 질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유지하는데. 그리고 이건 중고 가격도 방어가 잘 되고. 근데 놀랍게도 그 성능은 제로백 3.1초예요. 우리가 불과 한 세대 이전에 그 슈퍼카들 중에서 조금 느린 차들 혹은 포르쉐 중에서도 꽤 상급들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이 2.4초니까 아마 2.6초, 2.8초가 기존의 상급이었을 거고 그냥 일반 정도면 뭐 3초 초반 정도겠죠. 자, 근데 이건 얼마예요? 고작 7천도 안 되는 금액에 유지비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 중고간가는 더 방어가 잘 되니까 사실상 비용이 웬만한 소형 자동차보다 적게 드는 차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인 가속 성능에서 거의 슈퍼카의 최상급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지금 EV3의 논란, 죄송합니다. EV5죠. 기아 EV5와 관련한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압도적인 상품성의 모델 Y 주니퍼가 있거든요. 이게 국내 5,299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정표가 딱 된 거예요. 애초에 전기차를 안 살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전기차를 살려는 사람들은 이걸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기준점이에요. 기준! 하면 모델 Y 주니퍼가 네,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네, 공간 크고 넓고 폴딩 잘 되고 차박 좋고 네,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제로백 성능은 5.9초에 많은 슈퍼차저와 대차 환경이 있고 DC 콤보도 어댑터를 통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충전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아주 좋은 이 차가 5,299만 원 준비했습니다. 라고 딱 있는 거야. 기준점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자, 전기차에서 기준이 된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딱 두고 국산 전기차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일반 소비자, 내 돈 다 5,299만 원을 다 내는 소비자들은 답이 안 나와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기준점을 넘어서야 돼. 이 기준점을 넘어서지 않고 이 기준을 포기하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이를테면 국산차를 사는데 할인을 받는다든지 왜인지는 모르지만 뭐 임직원 할인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가 온전히 다 비용을 내는 소비자들은 사실 이걸 거절하고 국산차를 선택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이 폭발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정답이거든요. 이제 이걸 선택하지 않고 5천만 원대의 다른 전기차를 사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소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심하다든지 아니 난 수입차나 아예 겁나 소심해. 그래서 선택을 안 한다든지 아니 난 무조건 국산차 우리 집 가까운데 정비소가 있어야 돼. 그런 공포심, 소심함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임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내는 것과 다른 가격에 싸게 사. 자,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주 명백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슈퍼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퍼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넘어온 소비자군이 BMW의 3 시리즈죠. 왜? 딱 그 위치거든요. 재미있고 공간도 넉넉하고 네.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잘 달리고 그래서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아주 다방면으로 만족도를 주는 차였는데 문제는 테슬라 모델 3 퍼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유지비, 중고간가 그것까지 줘버리니까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는 것. 그래서 테슬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위에 슈퍼카급도 그렇고
일반적인 전기차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물리적인 걸 뚫고 나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기준점이 됐고 이 기준점을 무시하고 소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테슬라가 국내에 없었으면 기아 EV5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을 거예요. 아마 첫 달에 10,000대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지 엄청난 판매량을 찍었을 거예요. 상품성이 압도적이거든요. 기존의 전기차들, 국내에 나와 있던 국산 전기차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이제 온전히 공간을 제공하는 박스 형태이면서도 가격이 5천만 원대고 다른 일반적인 SUV 하이브리드들과 가격이 어느 정도 겹치면서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테슬라가 있다는 거예요. 모델 Y 주니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왜 사야 되지? 라는 질문이 훨씬 많은 거죠. 못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소비자들은. 그래서 테슬라가 기준이 됐다. 이제 전기차를 고민하는 건 테슬라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된다. 각각의 최고의 상품성의 자동차가 다 있어요. SUV의 모델 Y, 그 다음에 모델 3, 그 다음 모델 S. 자, 가장 위에서부터 세단, SUV 모든 영역에서 최고 상품성의 차량들을 다 하나씩 내놨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글로벌의 자동차 브랜드가 내놓은 일반적인 전기차를 고민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테슬라가 대단하기도 하고 국산차가 장사를 하기가 국내에서 더더욱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